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V40 ThinQ를 리뷰하게 됐습니다. 언제나 듣는 리뷰, 프로듀서 DK 리뷰. 이번에도 좀 심하게 늦었습니다. LG 쪽에서도 제 리뷰가 늦는 걸 알고 폰을 굉장히 일찍 주셨는데도 그만큼 더 늦었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쪽에도 V40 ThinQ 리뷰는 대체 언제 올라오냐 이런 글들이 꽤 많이 올라왔었고, 기다리다 못해 일단 질렀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폰들과는 다르게 V40 ThinQ 같은 경우는 제 리뷰를 꼭 봐야겠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LG의 최근 폰들은 음감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V40 ThinQ도 많은 분들이 좀 음향에 대한 코멘트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고, LG 측에서도 딴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음향 얘기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IT 리뷰어입니다. 전 왜 음향만 물어보시죠? 요청도 다들 음향기기만 들어오고, 여러분 저도 다른 거 골고루 리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얘기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별 의미가 없게 되긴 했지만요. V40 ThinQ에 대한 리뷰는 이미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잘한 이야기들은 패스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V40 ThinQ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카메라 부분하고 음향 부분에 대해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까 하고요. 그리고 블로그 페이지 같은데 비교 리뷰들을 많이 봤는데 V30하고 V40를 비교한 리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V30와 V40는 별로 비교할 점이 없고, 오히려 G7 ThinQ와 V40 ThinQ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도 그 두 가지 제품이 굉장히 가깝게 나왔고, 같은 스냅드래곤 845 AP를 쓰고 있는 거의 동일 세대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고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난번에 이 G7 ThinQ를 리뷰를 했었죠. 굉장히 제가 음악 감상용으로 추천을 드렸던 폰입니다. 이 V40 ThinQ 같은 경우는 이 G7 ThinQ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차이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카메라가 후면에 3개, 전면에 2개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차이가 컸고요. 그리고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V40 ThinQ로 오면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보면, 일단 배터리가 3000에서 3300mAh로 올라갔다는 점, 배터리 용량이 10% 늘었죠. 그리고 좀 미묘하긴 한데 V40 ThinQ가 0.3인치 화면이 더 큽니다. 큰 화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V40는 OLE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OLED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색조를 볼 때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깊어요. 좀 더 좋은 색감의 화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램은 6기가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아진 점은 색상입니다. 진짜 저희가 V40 발표회 때 처음 봤을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진짜 이번에 이 V40 ThinQ 후면 이 색감은 정말 최고급인 것 같습니다. 난 무광인 것도 예쁜 것 같아. 그쵸?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글라스면이 굉장히 유광, 반짝반짝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V40 ThinQ는 이게 글라스 재질인데 샌드 블라스터 공법이래요. 완벽 무광은 아니고 반광 정도? 이게 광을 많이 억제한 색상이고요. 그리고 그냥 심플한 빨간색이 아니고 마치 그 밑색을 블랙으로 깔고 그 위에 칠한 것 같은 좀 오묘한 색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들반들한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지문이 많이 남지도 않아요. 특히 이 레드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제가 리뷰 제품 받을 때도 꼭 레드로 주세요, 꼭 레드로 주세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색상 하나는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파란색도 받았어요. LG 쪽에서 제가 리뷰가 워낙 늦으니까 아예 프로토타입을 먼저 주셨었거든요. 이 파란색도 잘 보시면 기존에 볼 수 있는 그런 파란색이 아니고 밑색이 굉장히 어둡게 깔린 위에 파란색이 얹어진 것 같은 굉장히 깊은 색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어느 색깔을 선택하셔도 색감 하나는 정말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된 포인트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혹시 다운그레이드된 포인트가 있는가? 여러분, 신제품이라고 무조건 다 업그레이드만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씩 사람도 그렇지만 역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IT 제품들 중에서는 신제품이 나왔지만 역변해서 손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다행히도 V40 ThinQ는 역변한 구석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금도 제 메인폰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G7 ThinQ와 V40 ThinQ가 그대로인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대로에서 좋은 점은 스냅드래곤 845 현세대 최고 스피드의 AP를 달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벼운 무게, 꽤 가벼워요. 이거 160 몇 g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몇십 g 차이긴 하거든요, 다른 폰들도. 근데 막상 200g 가는 폰 들어보죠? 이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고의 강점으로 꼽는 거는 타이달 마스터를 V40 ThinQ도 지원합니다. 타이달 마스터 24비트 MQA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이 폰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 폰값의 한 반 정도는 타이달 마스터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쓰여도 저는 아주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점은 발열 관리가 꽤 잘 되는 것 같아요. G7 싱큐 때도 그랬고 지금 V40 싱큐 때도 그런데 뭐 게임을 돌리거나 해도 꽤 발열 억제가 잘 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예전 그대로여서 좀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요 LG 기본 런처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LG 기본 런처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데 순정 안드로이드랑 약간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LG 런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기본 디폴트 세팅이 앱 서랍이 없고 굉장히 심플해요. 그 심플한 점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LG 런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싫으실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모노 스피커. 요즘 굉장히 많은 폰들이 뭐 스테레오 스피커 혹은 더 많이 막 스피커를 막 4개씩 받고 나오는 뭐 그런 폰도 있는데 LG가 자꾸 모노 스피커를 넣어주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폰 스피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고 그냥 폰 스피커는 아쉬운 대로 그냥 소리 나는 거 들을 때 그냥 유튜브 영상 같은 거 가볍게 볼 때 이런 때만 사용을 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약간 임시 방편 용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기왕이면 그래도 스테레오 듣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긴 할 테니까 스테레오로 박아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하나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블루투스 오디오 출력할 때 요즘은 두 군데로 막 듀얼 출력해주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 폰들도 있어요. 다른 폰이면 요거에 대해 좀 아쉬움이 없었을 텐데 요 V40 싱큐는 아무래도 그 음악 감상 부분이 좀 강조되는 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V40에서 플레이하면서 회장님과 함께 각각 블루투스 헤드폰을 쓰고 타이달 마스터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면 둘이 그렇게 같이 들을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기능 같은 경우는 요 V40 싱큐니까 조금 아쉽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한 달 반 동안 사용을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소감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역시 저는 LG 런처가 좋습니다. LG 런처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LG 런처는 진짜 어떤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냐면 저같이 군더더기 붙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저는 일단 폰을 사면 통신사 앱도 싹 다 지우고요. 완전히 구글 기본 앱 상태에서 시작을 해요. 제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앱은 바탕화면뿐만이 아니고 설치돼서 용량 먹는 것도 싫어하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앱 서랍을 따로 두는 거를 싫어합니다. 복잡한 거 싫으시고 심플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LG 런처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앱 서랍을 원하시는 분들은 앱 서랍 선택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LG 런처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은 이 홈 터치 버튼 배열을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런처 중에 이 백 버튼을 꼭 자기네 고정된 위치에 쓸 수밖에 없게 해놓은 그런 런처들이 있잖아요. 근데 LG 같은 경우는 이 뭐 백 버튼 위치를 아무데로나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캡처 버튼 같은 거를 더 추가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요 아래쪽에 홈 터치 버튼 배열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이 점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했다가 런 알못이라고 런처 잘 모르고 앱 서랍도 잘 안드로이드 활용할 줄 잘 모른다고 하신 분도 계셨는데 여러분 저희 채널의 오랜 구독자님들은 제가 예전에 고런처 코리아 부사장이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 런처 사업 하던 사람이에요. 고런처 본사는 중국 회사고 고런처 코리아 한국 지사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1000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한 고런처 코리아의 부사장이었으니까 제발 런알못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튼 제가 다년간 런처를 이렇게 써보니까 심플한 게 최고예요. 특히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로 넘어오시려는 분들은 그 안드로이드 복잡해서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LG 런처는 그런 면에서 좀 강점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또 하나, LG랑 구글이랑 저는 둘이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저는 뭐든지 구글 순정이 좋거든요. 근데 요 사이드에 AI 버튼이 있죠. V40 싱큐는 요 폰을 받자마자 요 옆에 사이드 AI 버튼이 OK 구글로 되어 있습니다. 자사 AI를 강요하는 그런 것보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카메라에도 구글 렌즈 들어있습니다. 물론 LG 것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굉장히 저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좋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글 순정으로 세팅이 잘 돼 있다는 게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가 3개가 되면서 카메라 관련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이 좀 더 생겼잖아요. 그 중에서 트리플 샷은 진짜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이 V40 싱큐를 받고 트리플 샷이 너무 재밌어서 막 조카들도 트리플 샷으로 찍고 강아지도 찍고 온데 다니는 데마다 전부 트리플 샷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폰 안에 트리플 샷 영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기능은 참 재밌었어요. 좀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5개라고 계속 밀고 있죠. 펜타 카메라. 그러니까 후면에 3개, 전면에 2개. 사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3개까지 필요해? 괜히 그냥 개수 늘려가지고 광고하려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이 카메라가 3개인 점은 실사용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이렇게 보통은 이게 핀치 줌을 했었잖아요. 이 핀치 줌을 하지 않고 이렇게 화각을 바꿔서 눌러가면서 가까이 당겨서 찍고 혹은 뭐 광각으로 찍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게 사용하면서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아예 줌 같은 건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이 부분은 써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리플샷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다만 트리플샷을 누르면 착 이렇게 3번을 찍어요. 그냥 한번 딱 눌렀을 때 3장이 동시에 짠 찍히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기술적인 한계가 있나 보죠. 3장이 동시에 짠 하고 찍힌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요 다음 세대 모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V40 ThinQ 그 오픈 행사 다녀왔을 때 거기 댓글에 많은 분들이 뭐 수채화 현상은 어떻냐 아니면 저조도 노이즈는 어떻냐 뭐 이런 거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폰 카메라들이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계속 성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 V40 ThinQ 같은 경우도 예전 모델들에 비해서는 저조도 노이즈가 훨씬 좋아졌고 그리고 수채화 현상 그러니까 뭐 픽셀이 뭉개지는 그런 현상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나아지긴 했으나 몇 점짜리로 나아졌냐 이런 식으로 수치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보단 나아졌습니다. 뭐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조도 HDR 기능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경 같은 걸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네온 사인이나 뭐 간판 같이 그렇게 발광하는 부분은 완전히 막 알아볼 수 없게 뭉개지잖아요. 근데 저조도 HDR 기능 덕분에 야경을 찍어도 굉장히 또렷하고 예쁘게 찍히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조도 상황에서 망원 렌즈의 화질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제가 생전 셀카를 안 찍기 때문에 어떤지 사실 테스트를 많이 못 해봤어요. 근데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각을 2가지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는 점은 좀 좋긴 하더라고요. 워낙 예전에도 근데 셀카 쪽 카메라는 항상 광각을 넣습니다. 근데 이번에 V40 ThinQ가 2가지 화각을 집어넣으면서 광각이 더 광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조금만 이렇게 내밀어도 꽤 거리감 있는 사진이 잘 찍혀요. 뭐 셀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희소식? 카메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정리하겠고요. 오디오 부분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오디오에 대한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최초 공개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환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이면 영상 최초 공개할 때 같이 채팅창에 채팅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저희 프로듀스 K 채널 최초 공개 떴을 때 와가지고 같이 실시간 채팅도 해주시고 혹시 알람을 놓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채팅창에서 무슨 얘기를 떠들면서 함께 봤나 요 기록을 좀 봐주시면 재밌겠습니다. 자 이제 오디오 얘기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쿼드 DAC ESS9218P 칩을 DAC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DAC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핸드폰 수준에서는 들을 수 있는 거의 최상급의 DAC다. 굉장히 폰 중에서는 꽤 고음질을 내주는 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V40 ThinQ에도 역시 9218P 칩셋을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 음향을 메리디안이 튜닝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어설프게 듣고 이번에 메리디안이 튜닝을 했으면 그럼 굉장히 뭔가 달라졌겠지?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번에는 RMAA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G7 ThinQ 와 거의 모든 측정값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긴 했지만 뭐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차이, 거의 동일한 폰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측정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LG 측에 문의를 했더니 G7 ThinQ 때의 음향 튜닝이 너무나 완벽해서 메리디안 측에서 이 튜닝 상황은 전혀 손댈 이유가 없다라고 확인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리디안은 스피커 쪽만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폰 단자 쪽으로 나가는 출력은 G7 ThinQ와 V40 ThinQ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RMAA 테스트로는 기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여러 가지 기기들을 접하면서 측정값과 따로 노는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직접 타이달 마스터 음원들을 틀어보면서 제가 비교 청음을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G7 ThinQ의 그 튜닝 값에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 V40 ThinQ의 소리는 확실히 분간이 될 정도로 달랐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번 리뷰가 되게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LG에다가 여러 번 재차 문의를 넣었거든요. 이 소리가 다른데요? 왜 다릅니까? 측정값은 같던데요. 그랬더니 LG 쪽에서 측정값이 같은 게 맞아요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소리가 달라요.
이게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측정값이 같으면 같은 거지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눈 버젓이 뜨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거 다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그렇다. G7 ThinQ를 바라보고 들으면 G7 소리가 나는 것 같고, V40 ThinQ를 바라보고 들으면 V40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대를 준비했습니다. 슬픈 눈의 안대. 눈을 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 눈이 지금 안 보여요. 어디서 이런 안대를 사왔어? 지금 괜찮아? 왜? 웃겨? 눈이 제가 삐꾸야. 한쪽은 뜨고 한쪽은 감았어. 예, 하여튼 좀 이어폰 먼저 낄게요. 똑같은 음원을 준비를 했고, 제가 안대를 쓸 테니까 회장님이 그냥 2개 중에 아무거나 랜덤하게 골라가지고 꽂아서 틀어주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 문제가. 왜냐하면 얘가 이어폰 단자를 뺐다가요, 도로 끼면 그 볼륨으로 다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올려달라고 그러면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G7 ThinQ와 V40 ThinQ를 드리고 눈을 가릴게요.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V40 ThinQ요. 당기게 한번 틀어줘 보세요. 요게 G7 ThinQ요. 맞아? 막 뭐 횟수 적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5번 정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V40 ThinQ요. 네 번째. 더 앞부분 틀어줘요. 더 앞부분. 오케이. V40 ThinQ요. 스톱. G7 ThinQ. 됐어. V40 ThinQ 이거. 됐어? 응. 다 맞았어요? 응. 자,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V40 ThinQ와 G7 ThinQ는 청감상의 차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측정값도 똑같고, LG 쪽에 문의를 드렸는데 LG 쪽에서는 G7 ThinQ와 V40 ThinQ의 튜닝값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V40 쪽이 확실히 부드러워요. 물론 이 차이가 어떤 이어폰에서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정도의 차이를 감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V40가 G7 ThinQ에 비해서 좀 더 부드러운 사운드를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듣기에 차이가 느껴져요. 사실은 제가 지금 굉장히 고가의 이어폰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더 잘 들리는가 싶어가지고 V40 ThinQ에 번들로 주는 번들 이어폰을 테스트할 겸 번들 이어폰으로 한번 들어봤거든요. 이 이어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걸로도 한번 테스트 해봐 드릴까요? 자, 번들 이어폰으로 테스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2개를 그냥 1번, 2번 순서 없이 틀어봐 주세요. 볼륨은 아까랑 똑같이 틀어주세요. 다른 기계 틀어주세요. 오케이. 앞에 게 G7이고 뒤에 게 V40일 것 같은데. 맞죠? 확실히 이어폰을 제가 번들 이어폰으로 테스트를 해도 들려요. 둘이 확실히 음색 차가 있습니다. G7 ThinQ가 조금 더 거친 느낌을 주고 V40 ThinQ가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V40 ThinQ를 음악 감상용으로 구매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셨었는데, 이번 V40 ThinQ가 음향면에서 좀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V40 ThinQ의 이어폰 출력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참 저한테 그런 질문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왜 타이달 마스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음악 감상용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헤드폰을 써도 그게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유선으로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들어보시면 블루투스 헤드폰이라도 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달 마스터의 경우는 타이달에 있는 모든 음원이 다 마스터 음질을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24비트 MQA로 파일이 올라와 있어야 마스터 음질을 지원을 하는 건데, 타이달 마스터를 지원하는 음원을 들어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든 뭐든지 상관없이 차이를 느끼실 수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재생하는 소스, 디지털 파일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최종 출력이 유선으로 나가든 무선으로 나가든 이건 음질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타이달 마스터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음악 감상용으로는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어폰 단자 갈림이 있느냐 확인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전까지 사실 G7 ThinQ 때도 단자 갈림이 있었다 뭐 어쩌다 이런 말이 많은데 G7 ThinQ를 사용할 때도 그렇게 크게 막 신경 쓰일 정도의 무슨 갈림이 있다던가 이런 거는 별로 겪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요 동일한 이어폰을 2개 갖고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이 제품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제품은 G7 ThinQ에다 꼽고 좀 10바퀴를 돌렸어요. 10바퀴를 마구마구 돌렸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10바퀴를 돌렸고요. 이쪽 제품 같은 경우는 V40 ThinQ에다 꼽고 그래서 10바퀴를 또 돌렸습니다. 제가 촬영 전에 테스트한다고 10바퀴씩을 돌렸으니까 지금 20바퀴씩을 돌린 거예요. 이거를 갈림이라고 해야 되는지조차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 지금 20바퀴 돌린 거 가까이서 찍어 드릴게요. 기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보여요. 조금 보이지만 이게 좀 의미 있는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스가 있기는 있는데 도금을 막 파먹는다든가 뭐 단자에 뭐 해를 입힐 정도의 기스는 생기지 않아요. 저도 사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막 뭐 갈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뭐 그런지는 모르겠고 아마도 다른 뭐 DAP나 뭐 여러 기기들에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정도의 기스는 다른 데서도 발생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고객들의 항의가 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V40 ThinQ에는 요 단자를 좀 개선된 단자를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V40 ThinQ에 넣고 20바퀴를 돌린 단자인데요. 이것도 실제 육안으로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스친 듯한 자국은 남아있기는 하지만 G7 ThinQ에 넣고 20바퀴 돌린 것보다는 이게 조금 자국이 좀 덜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뭐 개선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G7 ThinQ에서 생긴 이 정도의 기스도 사실 뭐 단자의 뭐 수명에 해를 끼치거나 뭐 이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긴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사실 이런 이어폰, 헤드폰을 사용하면서 막 단자 상태를 이렇게 막 자주 체크해가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한번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폰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조금 오래 사용한 헤드폰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요거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헤드폰인데 아무래도 이게 이 기계 저 기계에다가 테스트용으로도 많이 꽂았고 하니까 요건 단자가 기스가 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화면상에서 기스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그런 수준의 기스는 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비싸게 산 뭐 커스텀 케이블이라던가 굉장히 비싸게 산 뭐 이어폰이라던가 이런 게 그렇게 기스가 나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쓰다 보면 발생하는 생활 기스 수준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V40 ThinQ에는 그나마 고만한 기스도 나지 않게 단자를 좀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V40 ThinQ 오픈 행사 그 영상에 달린 댓글도 그렇고 저희 네이버 카페 쪽으로 문의가 들어온 것도 그렇고 이 뭐 단자 갈림 이슈에 대해서 꼭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직접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폰 단자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스피커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할게요. 스피커는 이번에 메리디안이 튜닝을 했다고 했으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스피커에 별로 관심이 없기는 해요. 핸드폰 스피커로 음악 얼마나 듣겠습니까? 날 밀어낸 마지막 그 순간 날 밀쳐낸 그대 역시 돌아가고 있겠지만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혹시 마주치는 순간. 자, 여기 G7 ThinQ의 상태였고요. 어디 한번 메리디안이 튜닝한 스피커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들어보겠습니다. 그치. 프로토타입 말고 어디 한번 메리디안이 튜닝한 스피커는 어떻게 다른가? 그대 역시 돌아가고 있겠지만 언젠가 우리의 궤도에 다시 G7. 각자의 그 길을 벗어나지 나 해도 그때는 각자의.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르네요. 메리디안이 역시 명불허전. 역시 메리디안이 그냥 메리디안은 아니군요. 아무튼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스피커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좋아졌다고 해도 솔직히 이걸 스테레오 상태에서 튜닝을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아졌겠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붐박스 스피커에 대한 그 왈가왈부가 되게 많아요. 붐박스 스피커가 굉장히 그 울림통이 크고 볼륨이 크고 되게 볼륨 있는 소리를 내준다. 뭐 이런 점에서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음질을 더 중시하고 뭐 스테레오감을 더 중시하고 이런 분들은 또 붐박스 스피커를 빼는 한이 있더라도 스테레오 스피커를 넣어달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음량을 원하냐 음질을 원하냐의 문제기는 한데 아무튼 음질 면에서 메리디안이 손을 대면서 조금 더 스피커가 좀 더 안정적인 소리를 내주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스피커에는 쿼드 DAC 기능 안 쓰입니다. 쿼드 DAC 기능은 이어폰 단자로만 쓰이는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음질에 대한 큰 기대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그나마 그 메리디안이 튜닝했다고 하는 건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의 그 안정적인 밸런스 이런 부분만 좀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나오는 소리가 확실히 G7 ThinQ에서 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뀌긴 했네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총평. 이번에 V40 출시 전부터 저한테 들어온 많은 질문의 핵심은 결국 V40 ThinQ는 음악 감상용 폰으로 구매를 해도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저한테는 항상 그런 질문만 들어오죠. 저한테 무슨 카메라가 어때요? 이런 질문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 음악 감상용 폰으로 좋으냐? 현재로서는 최고의 음악 감상용 폰이라고 감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 G7 ThinQ 리뷰 때도 굉장히 그 음향적인 측면에서 호평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V40 ThinQ에서 강력하게 마케팅하고 있는 이 펜타 카메라 부분은 성능은 솔직히 제가 타사 제품들하고의 비교해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고 시원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도 LG의 이전 모델들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 화질면에서 일반 허가 카메라는 확실히 좋아졌고 저조도 노이즈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여러모로 폰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는 거의 당연하다고 보긴 해야겠지만 뭐 요 V40 ThinQ가 플래그십 핸드폰인 만큼 뭐 그 정도의 역할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굳이 단점을 꼽자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이전작인 G7 ThinQ에서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뭐 나온 시기에 그 간격이 워낙 짧기 때문에 뭐 그 사이에 크게 바뀔 건 없긴 했겠지만 그래도 뭔가 뭐 G7, V40 아무래도 라인업이 다른데도 차이를 별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뭐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아요. 어떤 분은 G7 ThinQ에서 V40 ThinQ로 갈아타도 될까요? 이런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정말 차이가 미미해요. 뭐 카메라 늘어나고 음향적인 개선 이 부분 말고는 정말 차이가 미미해서 G7 ThinQ로부터 옮겨 타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V30로부터 온다면 얘기가 굉장히 달라져요. V30와 V40 ThinQ와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G7 ThinQ 쓰시는 분들한테 권하긴 조금 어렵지만 그 외에 이전작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진 LG폰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분들은 G7 ThinQ의 마이너 업그레이드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자면 그만큼 완성도가 좀 올라간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평가에서 저는 아무래도 음향적인 비중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 V40 ThinQ에 대한 평가는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음향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게 아닌가 이 정도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오늘 리뷰가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신 만큼 구매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얘기, 더 많은 질문들은 프로듀서 DK 네이버 카페로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